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당의 추가 경선 지역이 발표되면서 경선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전체 회의에서 경선 지역 9곳 등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나주 화순과 목포, 여수 을이 포함돼 본격적인 경선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 을의 경우 정기명, 김회재 예비 후보자 등 2명으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여 탈락한 예비 후보자의 재심 청구 등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 측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승남 예비후보의 선대위원장인 B씨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승남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B씨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발송된 문자이며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상황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감량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비닐과 캔, 플라스틱이 한 봉투에 담겨 있는가 하면 음식물도 보입니다. 학교 쓰레기 배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한 온갖 쓰레기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한 곳에 모으거든요. 거기다 갖다 놓고 쓰레기 처리차들이 와서 오는 것 같던데요. 분리배출을 잘 해봤자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 새벽이 되자 기껏 분리배출해 내놓은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이 한 대 뒤엉켜 수거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쓰레기를 걷어가는 차량이 한 대뿐인 건 운반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문제는 압축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렇게 가버리면 가서 다 쓰레기가 섞여버릴 텐데 재활용 될 것도 못 돼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깨끗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쓰레기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넘은 지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와의 계약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많아지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가져다 주면 자원순환센터에서는 그 쓰레기를 자기들이 돈을 받고 처리를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먼저 협약 위반을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순천시의 생활 폐기물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8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체 매립장을 찾지 못해 폐기물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면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상식적인데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는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이나 반입 목표량 관리제 강화 등의 정책을 도입해 생활 쓰레기 감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여러 기관의 사람들을 모아서 공론화, 그야말로 공론화를 했을 때만이 이게 빠르고 지금같이 그냥 이미 어떤 한두 군데 선정해가지고 그분들 막 현진지 견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순천. 하지만 정작 쓰레기 재활용은 뒷전인 엇박자 행정이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부터 축제가 취소된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상황실과 방역 초소 등을 운영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한 달 동안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화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 산하기관, 농협 등은 다음 달까지 인근 화원과의 계약을 통해 꽃 270만 송이를 구매하고 꽃 사용량이 많은 호텔업계 등과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꽃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화훼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 단체마다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카메라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산인데 국내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건물 입구마다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감지되면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이 경고음과 함께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됩니다. 카메라를 옆에서 24시간 지켜볼 필요 없이 원격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열화상 카메라가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높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모니터를 계속 보지도 않고 그 경보음만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최고 온도를 추적하고 이상이 발견된 영상을 한 달 이상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최대 9대의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는 일반 컴퓨터나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어 구입과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재 사전 예방 기술로 개발된 기술인데요. 이게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열의 다양한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알람 기능 시스템입니다. 지자체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국산 열화상 카메라가 코로나19 여파 속에 고가의 외국산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지역의 방범과 방제, 교통 등의 각종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정부 지원하에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해 112 긴급 영상과 119 긴급 출동, 재난 상황 긴급 대응 서비스 등을 하나로 통합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섬마을 학교는 교통과 의료, 문화시설 등이 도시학교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한 번쯤 거쳐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 임용된 뒤 섬마을 학교만을 고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이 2명뿐인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30명에 불과하지만 졸업식은 오히려 작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떡을 나누는 등 정겹게 치러집니다. 졸업식 사회를 맡은 서만종 교사도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섬학교만을 고집하는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다른 선생님보다 더 특별한 면들은 이 신안이라는 아주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서만종 교사가 전남교육청에 임용된 것은 16년 전인 지난 2004년. 부산 교대를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전남교육청 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는 본인의 막연한 꿈은 전남의 섬에서 구체화됐습니다. 제가 첫 발령받았던 섬이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그때는 한참 젊은 20대라서 이렇게 젊은 선생님이 오랜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20대 후반이었는데. 네. 섬마을 학교 학부모와 아이들은 가부임한 젊은 선생님에게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보냈고 섬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6년이 됐고요. 남은 동안도 이제 남아있는 섬들을 좀 돌아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모아서 섬에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라는 걸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네. 20대 후반에 전남의 섬학교에 부임해 불혹의 나이를 넘어선 서만종 교사. 그가 섬학교 아이들에게 심어준 꿈의 씨앗이 어떻게 커나갈지 잠옷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사업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농협 광양시 지부와 논의를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의 광양사랑 상품권과 별도로 전용 카드를 제작해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반기별로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에 나섭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창작준비금과 산재보험, 예술인 사회보험료 등의 복지사업에 참여할 기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순천 예술인의 등록 비율은 0.2%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낙오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도 여수시의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2017년 81%에서 2018년 78%, 지난해에는 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으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675명이었던 전남 지역 귀농, 귀촌 인구가 2018년에는 2,026명으로 17% 늘었습니다. 또 30대 이하 귀농 인구도 2013년 215명에서 2018년에는 2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산발적으로만 날리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치우지 못한 눈이 쌓여 있고요. 길도 상당히 미끄러워서 시민들도 종종 걸음으로 바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경기와 충청, 호남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구룡령에 23.6cm, 진안에도 18cm, 서울도 5cm가 넘는 적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눈은 서쪽을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며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최대 3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도 최대 10cm,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경남 서부 지방에 1에서 5, 서울 등 그 외 지역도 1cm 정도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은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도는 밤까지, 호남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날도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서울이 영하 6.1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 밖에 전국도 영하 6, 7도의 체감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사 가능성마저 있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도에선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그 외 전국의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4도, 대구는 2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